안녕하세요.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의 엄마 한현경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적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를 입학하는데 아이가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친구가 놀이를 하자고 다가와도 당황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혼자만의 공상의 세계에 갇혀서 혼잣말과 노래 부르기를 계속해서 친구들이 화를 낼 때도 많아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뭘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학교에 잘 적응하는 법과 초등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초등학교 생활입니다. 앞서 예비 학부모님의 고민도 들어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만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의 첫 번째 학교, 초등학교 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초등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전지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 전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학급을 맡고 계신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명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명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 중인 교사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앞에서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예비 학부모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이의 엄마 한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초등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배치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일반 학급 배치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국립, 공립, 사립을 모두 합쳐서 서울에는 32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196개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약 6,300여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한 학급 이상 있어서 특수학교로 가는 학생보다 특수학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특수학교로 배정이 되고 또 어떤 아이가 특수학급으로 배정이 되는지 이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자의 선택의 기준이 가장 우선인데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3대1 정도입니다. 또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수도 워낙 적고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또 달라서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은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통합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통합교육이란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서로 배우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장애 아이들과 똑같이 한 반에 배정이 됩니다. 네, 그게 원반이고요. 동시에 특수 학급에도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비장애인 친구들과 원반, 즉 통합 학급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요. 국어나 수학 같은 시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특수 학급에 이동해서 이제 아이의 개별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원반에서 쭉 수업을 받는 완전 통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특수학급에서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매년 이제 특수학급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개별 특성이나 능력 수준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 필요한 교과나 영역을 논의해서 학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는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성, 생활 기술 등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와 수준을 고려해서 개별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룹 수업으로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한글 배우기 수업이 있거든요. 그때 한글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학기별로 한글 배우기를 그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이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 학급의 수업은 특수 학급에서 수업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개별화 교육 계획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수학급에서 세운 목표가 통합학급, 이제 원반에서도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통합학급의 활동 목표를 특수학급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또 배워서 선생님들도 같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일단 완전 통합교육을 좀 해보다가 아이가 수업을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특수학급과 병행하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 경험상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왔다 갔다 한다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수학급 아이들은 좀 한 템포 쉬어서 좀 천천히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합학급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특수학급에서 오히려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좀 오아시스처럼 편안한 시간을 좀 갖고 통합학급에 돌아갔을 때 또 그 에너지로 이 아이들이 통합학급 수업에 또 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말씀처럼 완전 통합을 시도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통합학급, 특수학급을 오고 가는 그런 이제 개별화 회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이동이나 이런 걸 좀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불편하죠.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불편하고 좀 귀찮고 그런 거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도 정말 꼭 배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반 아이 중에 이제 갑자기 막 소리에 민감해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친구를 때린다거나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저희가 이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여서 이제 학급에서의 소음이 좀 높아지면 얘가 귀를 막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줘야 할까 그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 결과 이 친구한테 이제 소음 차단 헤드폰을 좀 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소음 차단 헤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힘들어할 때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껴요. 그럼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교사가 계속 배치되지 않는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반 또래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이것도 이제 학급 회의로 정했는데 멘토, 멘티 제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친구들이 멘토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 친구의 멘토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그 친구가 이제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로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제 우리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제 멘토, 멘티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하게 혼자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좀 가벼워지는데요. 그래도 입학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이 걱정이 아니라 어떤 기대나 설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입학의 주체가 돼서 내 가방도 고르고 실내화도 사고 공책도 사고 색연필이나 연필에 자기 이름도 붙여보면서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기대감으로 하는 거죠. 이제 또 학교에 취약 통지서를 받고 배치가 되면 학교에 인사를 오게 되는데요. 그때 학교에 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 입학식을 하는 강당, 아니면 체육관, 운동장, 화장실, 복도를 미리 가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 이용해보기.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기 앞에서 바지를 다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에서 대소변도 넣어보고 비데 사용이나 아니면 마이 비데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니면 꼭 씻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근데 학교 화장실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도 학교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거예요. 휴지로 닦는다던가 문을 꼭 잠근다던가 들어가서 바지를 내린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억지로 이제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더 싫어해요. 그렇죠. 더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자, 선생님도 이용할게, 엄마도 이용할게 하면서 또 사용해보고요. 또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제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머니들이 불안감을 내려놓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부모님도 장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입학 시에 아이에 대한 어려움을 담임 선생님께 미리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응 기간을 지켜보고 선생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나 아이의 어려움을 말하면 낙인이 찍힐까 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장점과 함께 말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는 많이 주실수록 좋아요. 오늘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어머님 어떻게 궁금한 게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아주 훨씬 마음이 놓이고요. 궁금증도 정말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아이를 믿고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믿고 마음 편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와 많이 나누면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화장실 가기, 도움 요청하기 같은 것들 위주로 천천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학교 가면 아이들끼리도 너무 잘 지내고 잘 적응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의 힘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도 믿고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시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민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